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자, 4월 17일 금요일에도 두 번째 방송을 엽니다. 호텔신라 얘기를 하다가 끊겼고요. 그 이전에 다음 주에 대한 간단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방송 좀 반드시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텔신라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할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나왔고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 8만 원 정도 거든요. 10%가 8만 원을 오늘 찍었어요. 8,700원까지 찍고 이제 좀 장대 음봉이지만 4.8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 상승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회사채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회사채를 발행할 정도로 기업의 여건이 좋지 못하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그래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던가 그런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리셔야 되는 거고 8만원대 정도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상승할 만큼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하락을 했을 때는 또 매수를 하는 게 유효합니다. 왜냐면 호텔신라가 또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또 다시 늘어나고 있고, 면세점 이쪽도 지금이 최악의 국면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해봐도 되겠지만, 굳이 이런 종목들,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하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낙폭과대에 따른 접근을 한다면은, 오늘 어느 정도 목표가에 좀 도달을 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전기차 쪽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LG화학이 오늘 상당히 또 역시 좋았죠. LG화학도 장중에 9.6%까지 상승을 했고,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이 61선이라는 저항을 뚫었다는 점에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 봐야 돼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여당 총선 승리에 따른 친환경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친환경 산업 육성,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등에 대한 육성,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이런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오늘은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에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의 화두는 전기차다. 미국에서도 테슬라죠. 미국 시장의 상승의 주역도 테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LG화학, 다시 한번 전고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몇 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눈치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할 때 큰 종목을 하셔야 돼요. LG화학 이런 종목들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고 싶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1선 뚫었잖아요. 상당히 좀 강세.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대 전고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 화학주, 전기차, LG화학, 삼성 SDI를 다음 주에도 역시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저는 이제 주도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앞서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만의 TSMC라는 기업도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5G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수요에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잘 강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는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뭐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뭐 연이어서 드리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4,100원인데 뭐 9만원대 충분히 가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전고점 뚫어야 됩니다.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이쪽은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 2000포인트를 가고 또 2200포인트를 가고 2500포인트를 간다면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래서 주도주를 좀 놓치지 말자. 주도주 쪽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도 보자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제도 장대 양봉, 오늘 또 장대 양봉. 어제 시장이 가지도 않았는데 장대 양봉, 오늘 시장이 갈 때 장대 양봉 4% 정도.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뭐 최근에 뉴스 검색 횟수가 아무래도 많아요. 뭐 코로나19도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를 통해서. 그리고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카카오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계속적으로 좀 뭐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광고들이 계속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광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올 한 해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카카오 광고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로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20만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뭐 24만원대까지도 올 한 해 뭐랄까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 주도주로서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10분은 그래도 채워야죠. 그래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실적 발표 종목들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4월 20일 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장 상승으로 이끌었어요. 4월 10일 날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주로 이끌었고 이번 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움직임 자체는 눌림목 정도, 지지부진했다. 뭐 또 눌림목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느냐,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뭐 21선까지 뭐 조정을 받느냐,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뭐 수급이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역시 또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라던가 또 실제 투자자분들의 매매 동향, 메이저들의 매매 동향,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 날이죠. 22일 수요일 날 삼성물산이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와 상당히 좀 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일단은 이 종목도 제가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 정도 왔어요. 반 정도 지금. 그래서 뭐 10만원대 이상은 충분히 아직도 뭐 4, 5% 정도 남았고요. 뭐 10만원, 10만 2천원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조금 당연히 뭐 저점에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은 좀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특히나 이제 22일날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22일 전에 온다면은 일단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실적이 또 좋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차익 실현은 좀 해놓고 실적 발표와 그 이후에 반응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일 날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실적 발표 좀 상당히 좀 많은 날이에요. SK 하이닉스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네이버, 현대차, KB금융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카카오와 좀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실적이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현대차 주가도 사실은 지금 뭐 어차피 안 좋은 실적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대한 뭐 모습이 좋은데 지금 뭐 신차 예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실적 발표와 함께 그런 코멘트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반응 좀 뭐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일정들에 대해서 또
다음 주 주요 일정과 관련된 투자 전략은 제가 일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청취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방송 2개 올린 거 꼭 청취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